그런데 최근 이런 북극 지역, 북극해 심상치 않은 변화가 시작되면서 이 북극 지역이 아주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스러워진다고요? 최근 들어서? 바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가? 기후변화 때문에 빙하가 차츰 녹기 시작한 것이죠. 그린란드 지역의 빙하 천여 개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년 동안 녹는 속도가 5배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해 늘 얼어 있었던 영구 동토층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부터잖아요. 그러네요.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뭐 그 공익 캠페인 같은 거 많이 했어요. 북극곰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희 집이 없어졌어요. 도와주세요. 뭐 살 곳이 없어요. 이렇게 아이고 북극곰들이 눈물 흘리고 막 이러는 걸로. 우리 민상 씨 말대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이 엄청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매년 북극 빙하의 양이 매우 빠르게 줄어들면서 북극 환경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역설적이게도 이 빙하의 축소가 뜻밖의 기회로 작용하기도 합합니다. 빙하에 녹아 원래 얼어 있었던 무언가가 거기서 나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바로 길이 텄어? 북극 항로 이야기입니다. 오, 길이 터졌어, 길이 길이. 생겼구나. 네, 북극 항로는 북극해를 지나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최단 거리로 잇는 그런 해운 항로인데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북동 항로, 그리고 북미와 유럽을 잇는 북서 항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항로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 해역에 속한 북동 항로를 이용하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기존 항로보다 운항 거리가 약 30% 이상 줄어든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극의 바다가 완전히 얼어붙는 겨울에는 여전히 항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빙하가 급속하게 녹으면서 항해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30년에는 배들이 언제나 겨울에도 여름에도 운항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거는 기후적으로는 굉장히 인류에게 또 위협이 되는 얘긴데. 온난화가 심해져서 이제 상시 오픈입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기후 변화가 많은 동식물들과 인류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 한면으로 보면 경제적 개발의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극 항로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 근데 저 북극항로 저 개척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북극항로 저거 찾으러 갔다가 못 돌아오는 경우가 태반이었대요. 저걸 발견하려고. 네, 저 항로를 개척을 해야 되니까. 역시 석천 씨 이 세월을 넘나드는 해박한 지금 지식. 위도도 넘나들고 있습니다. 세월만이 그분은 아니라. 영국하고 아일랜드 싸울 때 그때부터 계셨던 분이라. 예. 석천 씨 말대로 초기 북극 항로는 16세기부터 개발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는 탐험의 일환으로서 어려운 곳, 위험한 곳에 아주 호기롭게 가는 것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후 상황이 매우 나빴고 항해 기술이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또 실패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결국 북극 항로는 수많은 실패 끝에 1878년 비로소 이 북극 항로라는 이름을 가진 항로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따뜻한 항로도 있는데 굳이 그 추운 북극 항로를 가려고 하는 거 보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북극 쪽에 아직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얼음 속에 묻혀 있었던 무슨 자원이나 아니면은 뭐 인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인류가 탐욕이 있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미 얼어있는 동태가. 아 정말. 뭐가 더 있을 거다 얼어서. 동태가 이제 딱 되게 완성된. 북극은 그야말로 자원의 보물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꺼운 얼음 밑에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사람들은 궁금해했는데 미국 지질자원조사국에 따르면 북극 해저에 매장된 석유는 전 세계 매장량의 약 1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전 세계 매장량의 약 30%에 달하고요.
불타는 얼음 이렇게 부르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도 막대한 양이 매장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망간, 니켈, 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광물과 우리 스마트폰에서 많이 사용하는 배터리 원료인 히토류도 여기에 다량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 정도면은 저기가 무슨 저희가 만능식품 음식 이런 거 사 뒷면 뒤집어 보면 다 써 있거든요. 칼슘, 칼로리 뭐 이런 거 쓰는 것처럼 없는 게 없는 종합백화점이네. 와. 민상 씨 말씀대로 과거에는 미국의 서부개척 시대 금을 찾아서 뛰어간다. 골드러시라고 불렀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지하 자원을 찾아서 많은 국가들, 많은 기업들이 북극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콜드러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콜드러시. 이런 이유 때문에 지하 자원 확보 그리고 그것의 운송 이 중요한 문제를 국제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각국이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북극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북극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네. 그것이 바로 쇠빙선. 2018년에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주요 쇠빙선들은 약 90척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 미국, 캐나다 등의 북극권 국가들은 쇠빙선을 많이 운영하고 있겠죠. 네. 그런데 콜드러시의 열풍에 따라서 새로운 쇠빙선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최근 30여 척이 건조되거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콜드러시를 찾아서 뛰어가는 네. 비북극권 국가들도 이 중대형급 쇠빙선 건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 자원 개발에 사활을 걸면서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북극 자원 개발 그리고 국가의 관심 또 이것에 관한 인프라 투자는 약 1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사람들이 관측하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북극권 국가들이 적극적이고 북극권 국가들 중에서도 중국과 일본이 두드러지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북극 지역의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북극권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41척의 쇠빙선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중에는 핵추진 쇠빙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핵추진 쇠빙선은 원자력을 구동기관으로 가는 쇠빙선을 말합니다. 이 핵추진 쇠빙선의 가장 큰 장점은 한 번 급유하면 그렇지. 떴다. 수년 동안 가동할 수 있다. 와. 오랜 시간 항해를 할 수 있다. 제가 이 러시아를 자주 가는데요. 러시아 최초의 핵추진 쇠빙선 레닌호 내부를 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이 러시아 최초의 핵추진 쇠빙선 레닌호는 퇴역 후에 현재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레닌호의 내부를 보면 마치 어제까지도 활용했던 것으로 그 내부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닌호의 벽에 붙어 있는 북극곰 가족 사진 여기 꽤 유명합니다.